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검단 호반 서밋 3차입니다. 사전 청약을 하고 이번에 본 청약 물량이 나왔죠. 보시면 총 세대는 905세대인데 분양 물량이 492세대입니다. 자, 분양가를 보시면 84 타입이 5억 6천, 97 타입이 6억 1천 정도로 나왔어요. 시세, 주변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나왔죠. 특별 공급은 12월 4일 목요일 날하고 1순위는 12월 5일 금요일 날입니다. 필요 자금은 약 84 타입은 1억 3천 정도, 97 타입은 1억 5천 정도 필요합니다. 자, 여기는 인천이다 보니 비규제죠. 시세 차익은 약 1억 정도. 제한사항은 전매 3년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사실 전매가 3년이지만 입주가 내년 12월이라 사실 전매 제한은 1년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모집 공고를 자세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바로 전매가 풀린다고 나와 있죠. 즉 분양권 투자는 안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자, 섹션별로 나눠놨으니 보고 싶은 곳 위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청약 정보를 보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매 제한은 3년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전매가 풀리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전매가 1년이랑 비슷하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는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거주 의무 없습니다. 일정을 보면 특공이 12월 4일 목요일, 1순위는 12월 5일 금요일, 당첨 발표는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자, 자격 요건은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세대주 요건이 노부모 부양만 필요합니다. 보통은 원래 1순위나 생애 최초도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세대주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세대주 요건이 생애 최초였고 1순위였기 때문에 부부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생애 최초, 와이프가 신혼부부 특공을 쓰고 그 다음날 1순위 때 세대주 요건이 없으니 부부 모두 1순위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총 4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총 세대수는 905세대죠. 이 905세대가 사전 청약 당첨자는 413세대 미리 뽑았어요. 이걸 지금 본 청약 때 492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이 492세대 중에 특별 공급이 228세대고요. 일반 공급이 264세대를 뽑습니다. 자, 보시면 특별 공급 세대수보다 일반 공급 세대수를 더 많이 뽑죠. 웬만하면 특별 공급이 더 많은데 이번 청약은 일반 공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내에서도 신혼 특공 물량이 76가구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생애 최초, 그 다음에 다자녀, 기간 추천도 32가구로 많죠. 자, 이렇게 보시고 다자녀 특공을 보겠습니다. 84 타입부터 97까지 고루 물량이 있고요. 일단 배점표를 먼저 보시죠. 요 배점표를 먼저 보시면 요 밑에 4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채워진 전수입니다.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그래서 요 네 항목은 시간이 지나면 쭉 채워져서 45점 만점이 됩니다. 45점. 45점은 웬만하면 다 채워요. 그런데 위에 2개는 자녀가 특정 나이가 되면 떨어지는 점수예요. 자, 미성년 자녀 수는 만 19세 기준, 영유아 자녀는 만 6세 기준. 자, 기준이 모집 공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내 아이가 만 7세가 됐다 하면 여기는 영유아 자녀 수에서 5점이 뚝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집 공고가 언제 나오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로또 청약 같은 경우는 다자녀 배점이 85, 90점까지도 가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70점대, 낮으면 60점대까지도 가요. 그래서 여기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물량도 많고 비규제고 해서 한 6, 70점대면 합격권이지 않을까 싶네요. 알아두셔야 될 게 우선 물량과 일반 물량이 애초에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은 당해 지역 만약에 미달이 나지 않는 이상 기타 지역은 물량이 없거든요. 근데 다자녀는 우선 인천시 거주자에게 50% 그리고 기타 수도권 경기 서울도 포함이죠. 거기에 50% 물량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천이 아닌 경기도나 서울 사시면 다른 특별 공급 말고 다자녀 특공을 쓰시는 게 그나마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 일반 50% 분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대신 자녀가 2명 이상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이 다자녀 특공의 당첨 방법을 보면 처음에 지역, 우선이나 일반인지를 먼저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선 50% 분량이 들면 요 배점, 여기 배점으로 가릅니다. 솔직히 다자녀 특공은 다른 특별 공급에 대비 뭐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 웬만하면 배점에서 다 갈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배점도 만약에 동점자가 있다 하시면 미성년 자녀 수. 근데 보통 다자녀 특공을 쓸 수 있는 미성년 자녀가 2명이니까 여기서 3명인 사람이 다 가져가겠죠. 그런데 여기서까지도 똑같다 하시면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추첨까지는 가지 않고 요 배점에서 웬만하면 다 마감이 됩니다. 이제 신혼부부 특공을 볼 건데요. 신혼부부는 특히 97 타입 같은 경우엔
신생아 물량만 있고 신생아가 없으신 분들은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가 없는데 신혼특공을 쓰려고 한다 하시면 84 타입만 쓰셔야 돼요. 신혼부부 특공은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 처음에 소득분위, 여기가 소득분위인데 소득분위로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순위를 봅니다. 여기서 순위라 하면 자녀 유무죠. 그 다음에 똑같이 자녀가 다 있다 하면 이제 지역, 대부분 당해겠죠 하시면 미성년 자녀 수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추첨. 신혼부부 특공은 다자녀와 달리 이 추첨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 우선 25% 썼는데 예를 들어 여기까지 가서 추첨에서 떨어졌다 하면 자연스럽게 신생아 일반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우선 25%에 자동 지원이 돼서 이 아이 없는 우선 25%로 지원하신 분들과 같이 경쟁을 해요. 또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일반 분들 떨어지면 추첨. 즉 신생아 우선으로 쓰신 분들은 총 5번의 기회가 있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요 소득 배점을 먼저 볼게요. 보시면 아이가 만 2세 미만 아이가 있으면 신생아 우선 공급과 신생아 일반 공급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신생아 우선은 외벌이는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되고 신생아 일반은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자, 우선 공급은 위랑 똑같은 조건인데 아이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외벌이 100, 맞벌이 120이 우선 공급, 외벌이 140, 맞벌이 160이 일반 공급. 나머지는 다 추첨으로 가죠. 추첨은 월 평균 소득이 140% 넘거나 부동산 금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이 추첨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우선하고 일반 공급의 소득 기준을 나눠놨어요. 100%는 3인 가구는 720, 4인은 850이고요. 120% 이하는 860과 4인은 1,000만 원 이하. 즉 연봉 1억까지는 거의 가능하죠. 보통 신혼부부 특공이 혼인신고하고 7년까지를 신혼부부라고 하는데 신혼 대부분이 30대 초중반이겠죠. 그래서 전무직 제외하고는 연봉 1억이 안 될 테니 대부분의 가정들이 요 신혼부부 특공 소득분위에서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 특공을 봐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당첨 방법이 처음에 소득분위, 요 소득분위 있죠. 요 소득분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으로 나뉩니다. 근데 지역은 다 당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첨. 그래서 생애 최초도 신혼특공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추첨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내가 신생아 우선으로 썼는데 이 추첨에서 떨어졌다. 자연스럽게 신생아 일반으로 지원이 되죠. 그래서 신생아 일반으로 쓰신 분들과 공동 경쟁을 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여기로 가고요.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그래서 신생아 우선으로 쓰신 분들은 5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특히 1인 가구는 추첨, 여기 마지막 추첨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5구 타입 이하로만. 그래서 요 생애 최초 보면 5구 타입 이하가 없죠. 그래서 1인 가구 세대는 생애 최초를 쓰지 못합니다. 이 검단 호반 서미대는요. 그래서 5년간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요 소득 분위를 보면 아까랑 똑같아요. 지금 신혼특공하고 똑같은데 다른 점은 맞벌이랑 외벌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든 외벌이든 월 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분, 일반은 맞벌이든 외벌이든 160% 이하인 분이 우선 공급과 일간 공급이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배정 세대수도 좀 다른데 신혼특공은 신생아 우선이 25%였죠. 생애 최초는 15%, 신특은 10%였죠. 여기는 5%, 그리고 우선이 35%, 일반이 15%. 요 비율이 또 다르다는 거. 그리고 대형 평형은 물량이 아예 없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1순위 청약이죠. 여기서 1주택 추천 물량을 뽑아봤습니다. 1주택 추천 물량은 와 정말 많죠. 특히 97 타입 같은 경우엔 정말 많아요. 그래서 특히 1주택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잘 쓰시는 게 어차피 분양가도 싸서 내가 1주택인데 뭐 한번 써볼까 하시는 분들은 97 타입 위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쓰시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팔고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내가 무주택자인데 가점이 낮다 하시는 분들은 이 추첨을 노리셔야겠죠. 와, 이 97 타입 추첨 물량 보세요. 두 개 합쳐서 1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97 타입은 무주택 분들이 쓰시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내 돈 한 1억 5천만 있으면 이 97 타입을 청약 받으실 수 있으니 무주택인데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꼭 여기를 쓰세요. 그리고 만약에 가점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요 97 타입을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가점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점이 높다 하시면 요 84 ABCD 중에 골라 쓰셔야 돼요. 웬만큼 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평년도를 보고 뒤에서 한번 정해보죠. 어딜 쓸지. 분양가랑 소요 비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분양가는 이렇게 최고 분양가로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84 D타입은 5억 중반 정도, 97 타입은 6억대,
그리고 옵션 발코니는 약 요 정도 나오고요.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나옵니다. 보시면 뒤에 계산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결과를 보시면 되게 적어요. 왜냐면 입주가 내년 12월이라 중도금 대출 이자가 얼마 나오지 않죠. 약 한 800에서 900만 원. 97 펜트하우스만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다 더하면 소요 비용은 84 타입은 84 D 타입이 가장 저렴하죠. 웬만하면 84 ABC는 5억 9천 정도, 97 타입은 6억 4천, 펜트하우스는 6억 7천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 자 보시면 여기는 회차별 중도금이 20%씩 갑니다. 대신 3회만 납부하고요. 20%라는 거. 그래서 요 분양가에서 회차별 중도금 20%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눠서 보시죠. 84 타입은 약 1억 초반, 97 타입은 1억 초중반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1회차가 26년 4월, 내년 4월에 납부합니다. 입주는 12월이죠. 그러다 보니 8개월치를 납부하게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회차별 중도금이 1억 1천만 원이죠. 여기다가 9.05% 금리를 곱하고 나누기 12. 왜냐하면 이게 연금리니까 월로 나누면 나누기 12를 하고 거기에다가 8개월치를 8개월 곱하면 372만 원. 자, 2회차는 똑같이 1억 1,100에 곱하기 0.05 나누기 12 하면 1개월치가 나오죠. 그리고 여긴 6개월이니까 곱하기 6, 279만 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곱하기 4를 하면 186만 원. 요거를 몽땅 더하면 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84 타입은 그래서 약 800 정도, 97 타입은 900만 원대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회차별 20%라는 점, 그리고 60% 이상 지어진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입주까지 1년 2개월 정도 남아서 중도금 이자가 적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시 전입 의무가 있을까? 제가 분양사무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검단 호반 서밋 3차 같은 경우에는 전입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고 전세를 줘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안양자이 헤리티온 분양사무소에 전화했을 때는 은행이 정부 지침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이거는 본인들도 얘기하기가 조심스럽다. 전입 의무가 생길 수도 있다. 은행이 정부 지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랐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검단 호반 서밋은 아주 자신 있게 전입 의무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 중도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60% 이상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옵션을 해서 발코니를 확장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반강제적으로 모두 발코니 확장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배치도랑 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단지들이 대부분 이렇게 남서양,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죠. 보시면 여기 계양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리고 요쪽에는 단지가 있어서 요 동하고 요 동은 남서양이 단지로 다 가로막히겠죠. 그런데 요 앞부분은 계양천 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지금 84 타입은 고루, 전동에 고루 배치되어 있어요. 요 색깔을 보시면 여기까지가 84 타입이죠. 그리고 97 타입 같은 경우엔 남서양 위주로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302동, 303, 304, 305, 306동에 요 보라색하고 짙은 빨간색 1 다 제가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보시면 다 남서양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 302동, 303동은 계양천 뻥뷰가 가능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 두 동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302동, 303동. 자, 그래서 요 302동, 303동에 남동향이든 남서향이든 다 계양천 뷰가 가능하죠. 그래서 요게 해당된 타입이 84B, 84C, 84D, 97 타입. 요 네 가지 타입은 요 해당 동, 해당 호수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여기는 아직 뭐 개발 계획이 없죠. 그래서 요 우측 단지의 이 남동향 같은 경우도 뷰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좌측에 요동 남서향, 좌측의 남서향은 단지 뷰겠지만 요 우측동의 남동향은 뻥뷰가 가능하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4 타입 먼저 평면도로 보겠습니다. A, B, C, D 모두 4베이 판상형입니다. 84A를 대표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4베이 판상형이고요. 4베이 판상형은 거실 하나에 방 3개가 같은 향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거실이 남향이면 나머지 방 3개도 남향으로 보는 아주 좋은 구조죠. 그리고 방 3개가 이렇게 밑으로 깔리다 보니까 안방의 드레스룸이 상대적으로 길고 넓게 빠지죠. 그리고 마통풍이 가능하고요. 자, 84A 타입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84A, 84B, 84C 타입만 알파룸 있죠. 대신 84D 타입은 알파룸이 없습니다.
84 C타입의 알파룸이 상대적으로 좀 조그만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재밌는 점은 나머지는 맛통풍이 다 가능한데 84 D타입만 맛통풍이 안 돼요. 요거 정말 크죠? 84 D타입은 맛통풍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84 C타입과 D타입을 보면 현관으로 들어와서 세대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84 D타입도 이렇게 이렇게. 그러다 보니 여기 요 부분이 데드 스페이스가 되죠. 여기가 데드 스페이스가 되죠. 차라리 C타입 같은 경우는 알파룸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줬으면 오히려 더 좋을 텐데. 그래서 84 C타입과 D타입은 데드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안방을 보시면 A를 제외한 B, C, D타입은 안방에 양면 개방창입니다. 그래서 방이 이렇게, 그래서 창이 이렇게 두 개씩 나 있어요. 창이 이렇게 두 개, 창이 두 개, 창이 두 개. 하지만 84 A타입은 창이 없다는 거. 네,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도를 따져보면 무조건 알파룸이 있는 게 가장 큰 선호도죠. 그리고 84 B타입은 디귿자 주방입니다. 그래서 주방 활용도가 정말 넓어요. 나머지는 다 일자형 주방이죠. 그래서 선호도를 따져보자면 84 B타입이 1순위, 84 A타입이 2순위, 84 C타입이 3순위, 84 D타입이 4순위입니다. 84 D타입은 알파룸이 없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선호도가 가장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84 C타입은 이렇게 데드 스페이스가 있죠. 그리고 알파룸이 작아서 3순위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84 A나 84 B타입. 자, 이제 97 타입을 봐봅시다. 97 타입은 97 타입이나 97 펜트 타입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보시면 요 발코니 확장 전을 보시면 지금 97 타입은 2면만 개방이 됐죠. 확장이 됐죠. 그런데 펜트하우스는 역시 디귿자로 3면이 발코니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펜트하우스가 훨씬 넓죠. 그리고 이 안방 쪽에 창이 두 개나 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죠. 개방감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평면은 당연히 펜트하우스 쪽이 더 좋다. 그리고 4배의 판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방도 똑같이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알파룸이 있고요. 사실 여기는 드레스룸인데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이렇게 드레스룸을 쓰고 여기는 서재룸으로 또 써도 되고요. 아무튼 좋은 평면이다. 자금 계획을 한번 짜봤습니다. 자, 먼저 실거주할 때랑 전세를 줄 때를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실거주할 때를 따져볼게요. 현금 대출 기준이 분양가 기준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입주 시점 감정평가 금액으로 나와요. 그래서 84 타입을 약 주변 시세랑 비교해서 6억 5천이라고 잡았을 때 6억 5천 기준으로 LTV 70%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4.5억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요 총 소요 비용 아까 계산한 거에서 요 금액을 빼게 되면 이렇게 1억 초반, 초중반이란 금액이 나오죠. 97 타입도 똑같습니다. 97 타입도 간편 금액을 7억으로 잡으면 LTV 70하면 4억 9천 나오죠. 그래서 요 금액에서 요걸 빼면 1억 중반. 97은 1억 5천, 97 펜타조는 1억 8천 정도가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가 실거주할 때고 전세를 줄 때를 알아보죠. 지금 주변 전세를 보면 약 4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4억 정도로 잡으면 필요 금액은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 나오고 97 타입은 4억 5천으로 전세를 잡으면 1억 9천에서 2억까지도 나옵니다. 보시면 실거주 할 때보다 전세를 줄 때가 필요 금액이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대출이 LTV 70으로 전세 보증금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게 전세를 주시려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전세 대출이 없는 세입자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전세가를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전세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여기가 비규제라 내가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얻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장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내가 전세를 줄 수 있으면 2년 동안 전세를 주고 그 다음에 새 낀 매물로 파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죠. 자, 시세 차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34평 시세를 보면 자, 검단 호반 서밋, 검단 우미린, 그리고 여기가 금호죠. 그래서 호우금이죠. 호우금, 검단 대장. 자, 호우금을 보면 7억 중반대입니다. 요 검단 호반 여기가 좀 낮게 찍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7억 중후반은 나와요. 그래서 호우금은 대장, 아라역 인근이니까. 그리고 이 모아엘가 여기가 6억 5천 정도 나오고 디에트르 리버파크가 6억 2천 정도 나옵니다. 아리어가 가까이수록 비싸죠. 호반 서밋은 여기 위치해 있죠. 여기 호반 서밋은 모아엘가보다 뒤편에 위치해 있지만
초신축이고 브랜드 파워고 플러스 대단지죠. 모아 엘가보다도 대단지입니다. 그걸 고려하면 모아 엘가보다는 조금 비쌀 것 같다. 보면 6억 중후반 정도 예상. 분양가 5억 5천 대비 1억 이상이고 부대 비용을 제외해도 1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입지를 보러 갑니다. 호반섬의 3차가 여기 있죠. 아라역까지는 한 600m 나옵니다. 역세권은 아니죠. 그리고 초등학교는 아람초 배정입니다. 약 800m 거리가 좀 있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도보로 통학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멀어서. 이게 직선거리로 850m지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도로를 따라가면 한 1km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는 풍무중이나 이음중 인근에 있습니다. 900m나 1km 정도. 뭐 중학생 정도면 뭐 도보도 가능하죠. 그 주변을 보시면 택지 개발 지구다 보니 도로나 이런 단지들이 네모 반듯반듯하게 이쁘게 지어져 있죠. 그래서 뭐 아이 키우기 좋다, 뭐 유모차 끌기도 좋다, 소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공원이나 계양천 등 녹지도 많고요. 자,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검단 5억대도 이제는 저렴해 보이죠. 2년 전만 하더라도 그 검단 신도시가 5억이다. 그러면 경쟁률이 뭐 10대 1? 물론 완파는 됐지만 20대 1? 그래서 뭐 그렇게 경쟁률이 높다는 인식은 못 받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검단이 5억대면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만 1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쟁률이 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 사시는 분들은 정말 고민할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1주택자도 추천 물량이 많아서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이 당장 1억인데 내가 여기를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생활권도 어차피 검단 신도시 인근이면 여기가 지금 지하철역도 뚫려서 아라역이 뚫렸죠. 그래서 대중교통 타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규제라 대출도 많이 나서 내 돈 1억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이 1억이고요. 입주 때 여기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죠. 지금은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아서 전세가도 떨어지고 지금 매물도 많아서 매매가도 살짝 떨어질라 그러는데 입주 시점이면 뭐 더 오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인천 사시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은 고민할 게 없다. 특히 내가 무주택자인데 점수가 낮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무조건 쓰시는 게 낫죠.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분양이 늦어질수록 분양가도 점점 높아지는데요. 오래간만에 시세 차익이 1억 이상인 단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특히 분양가가 10억인데 1억 차익하고 분양가가 5억인데 1억 차익하고는 많이 느낌이 다르죠. 거의 20% 수익이니 무조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검단 신도시 호반 서밋 3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또 더 좋은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유용하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